됐잖아. 안 봤으니까 댕겨. 다시 저기 다시 이따가 수업 끝나고 써놔야겠다. 이 다음 주다 바보들아 이렇게. 지금 공작 성도 뭐예요? 그거요? 오타요. 그러니까 아무 과목명 안 쓰고 광신 동작 성부 있는 거 있지. 그거 그냥 오타예요. 내가 잘못 보낸 안 지운 거예요. 그 셀을 지워버렸어야 되는데. 걔는 괜히 있는 겁니다. 어디죠? 아이씨, 졸라 오래 봐야 되네. 133번부터 우리 보면 되죠? 지난 시간에 132번까지 했었어서. 그러면 우리 133번 한번 각자 풀어봅시다. 스타버치 소원. 스타버치 어디 갔지? 이거. 스타버치 소원 3분 드릴게요. 3분 시작. 풀어봅시다. 34층이요? 네. 왜요? 풀어져 있어요? 저기 또 숙제를 한 자가 있다. 내지 않은 숙제를 한 자가 있다. 기억나. 지지난주에 숙제라고 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 그러면 142까지 돼 있어요? 어디까지 돼 있어요? 133까지예요? 4까지가? 그러면 135로 갈까요? 아니, 승원이는 안 돼 있는 게 맞지. 넌 지난주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135번을 하면 되나요? 주민이는 다시 풀어봐. 어, 문제가 달라요. 잠깐만요. 너 문제가 다르다고요? 미치. 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 근데 이 책이 지금 뭐야? 여분이 없어야 맞아. 그럼 여분이 없는 이걸 줬다고 아니야. 내가 처음에 이거 아니 풀었는 거. 됐어. 아니 저기 풀어도 돼. 아직 누군가 주면 돼. 이걸요? 알 거야. 아니, 좀 하면 되는지 뭐. 너 잠깐 많이 힘들어. 많이 열심히 했는데? 나 잠깐 조금만 푼줄 알았지. 네, 일단 풀어봅시다. 저는 여기 있는 133만 보는데 음. 저는 여기 있는 기다려봐. 이씨. 지민이, 펜 있니? 펜은? 지금 없죠. 그럼 일단 줄게. 그래서 이거 안 돼. 해서? 근데 지금은 이거하지. 아, 일단 컵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단어는 몰라도 돼요. 첫 번째부터 디시크 라인스가 디스플린, 아카데믹 디스플린은 학제 혹은 학문 분과란 뜻이에요. 학문 분과. 과목, 그냥 과목. 서브 디스플린은 하위 분과. 그러니까 뭐 과학 아래 물리학, 화학이 있을 거고, 뭐 물리학 아래 양자 물리학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런 걸 하위 분과라고 하잖아요. 펠레온톨로지는 물음표로 풀어도 돼요, 그냥. 예시니까.
있는 거야? 엄마하고 잘할 지금. 내가 지금 초등학교 잘있는데 좀 봐요. 그걸 정답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했어요? 많이 비슷해요. 지금 방피신 모르겠습니다. 왼쪽이 지금 아직 고민 중이에요. 방피 아니, 정신사관만의 무사이들아. 집에가 등깨라. 진짜로? 왜 체했어? 뭐? 뭐가 자, 봅시다. 우리 135번. 빈칸이니까 어쨌거나. 여기가 결국은 주제문스러운 문장일 거예요. 근데 맨 후반부 빈칸이니까 짧으면 한번 쑥 읽어보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요. 좀 제법 길어요. 2줄 반 정도 되니까. 뒤에 가서 읽다 보면 뭔 말인지 알겠지 하면서 앞에서부터 그냥 쭉 가볼게요.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 요만큼이 주어 덩어리고 콤마 어디 갔죠? 요까지가 삽입구네요. 그래서 얘가 주어고요. 저기 뒤에 helped가 동사인 거죠. 그럼 주어가 도왔다. 의 형태가 됩니다.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가보면요. academic discipline 아까 뭐 학문 아니면 학술, 분과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분과 내지는 학문 분과를 줄여서 학과라고도 하죠. sub-discipline은 하위 분과. sub는 하위잖아요. 그럼 이제 학문 분과, 특정 학과와 하위 분과의 성장. 그리고 이제 콤마 박혀 있으니까 주어 뒤에 콤마면 삽입구일 거예요. 주어에 대한 부연이겠지. such as 예시를 드네요. 예를 들자면 art history. 직역하면 되겠네요. 뭐라고 하죠? 미술 사학이라고 할까요? 보통 history는 사학이라고 하니까 paleontology는요. 팔레 혹은 팔레오까지가 이게 고란 뜻이거든요. 고대의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통 이 팔레오라는 격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거냐면 얘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리 지문에 많이 나와요. Paleolithic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Paleolithic이 이게 구석기예요. 그래서 이게 고대의 오래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신석기는 참고로 여기 네오가 붙으면 돼요. 네올리틱이라고 해요. 얘가 신석기가 됩니다. 그래서 팔레오는 간혹 등장합니다. 학문 이름으로. 여긴 지금 별표로 줬네요. 아래쪽에 보니까. 근데 이제 안 주고 풀으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ontology는요. 얘는 기본적으로 존재론이라는 뜻이에요. 존재론. 그래서 고대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는 거, 뭐 고생물학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사학, 예술사학이나 고생물학, 그리고 and of particular figures, 그리고 이런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주어하고 여기가 두 번째 주어겠네요. 병렬 구조였네. 제가 대강 보고 놓쳤네요. The growth는 생략된 거고 of particular figures, 그럼 이만큼도 사실 주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특정한 figure, 인물이죠. 특정한 인물이나 인사의 성장이네요. Such as the art critic,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술 평론가, 비평가라고 하면 되죠. critic은 예술 비평가와 같은 인물들, 그리고 이런 하위 분과 학문들이 성장하는 것, 얘네들이 help produce, 만들어내는 걸 도왔답니다. principles and practices, 원리와 practice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원리와 관행을 만드는 걸 도왔대요.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원리 원칙인데 이거 하기 위한 원칙이네요. select and organize예요. 선택하고 organize는 조직하고 구조화하다죠. 뭔가를 선택하고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what was worthy, 무엇이 가치가 있냐라는 거네요. of keeping. keep은 보유하다, 유지하다, 지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들을 남기고 보존해야 하는지
선택하고 잘 조직화하는 원리와 관행, 관습들을 만드는 걸 도와주었대요. 다양한 문과 학문의 발달이.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비록 그것이요, 약간 struggle,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되겠죠. 힘든 일로 남긴 했지만, 쉽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moreover, 게다가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부사고요, 요만큼 S덩어리 하나, 요까지가 되겠네요. S덩어리 둘. 그럼 여기에서 S는 뭐뭐하? 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얘도 이거 하고 이거 하면서 첫 번째 S절하고 두 번째 S절 하면서, 그러면 박물관들하고 대학들이요, drew further apart예요. apart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죠? 아파트가 뭐죠? 아파트요? 이거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콩글리시예요. apart는 그렇죠. 떼어진, 떨어진 형용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떨어져서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drew apart는요, 따로 분리되다, 떨어지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set apart 아니면 break apart 이런 말이에요. 멀리 서로 분리되고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박물관과 대학교들이 서로 분리되게 되면서입니다. 그리고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oward는 이쪽으로 가면서네요. 19세기 말, 19세기의 후반, 1800년대 후반 정도로 가면서 이쪽으로 향하는 시기에 박물관과 대학이 서로 분리되면서래요. 그럼 원래는 뭐 행간의 의미고 중요하진 않겠지만 박물관과 대학이 한 곳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로는 idea of objects, 사물에 대한 아이디어네요.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이것으로서예요. 여기에서에서는 전치사 뭐뭐로서라고 합시다. highly valued route, highly는 매우죠.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는 route는 경로입니다. route to knowing the world, 얘는 사소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세상을 알게 되는 경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때 to는 전치사란 말이에요. route to ing는 ing라는 ing 혹은 명사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way도 way 투부정사를 우리가 많이 보긴 하지만 way가 방법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주로 투부정사가 오는데 way가 길일 때는 주로 to ing가 와요. way to ing, way to 명사로 가는 길. 그럼 여기는요, 세상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방법, 경로로서 이 뭔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하고 어디 갔냐? went into decline, go into에요.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decline은 감소와 쇠퇴죠. 보통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 보통 decline 한다고 해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건 incline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알게 되는 이런 경로가 쇠퇴로로 향하게 되면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말인 거네. 박물관하고 대학교는 원래 함께 있었는데 이게 학문의 장과 뭔가를 보관하는 장으로 분리되게 되면서, 그리고 박물관과 대학이라는, 특히 박물관이라는 애가 세상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경로로서의 역할이 쇠퇴하게 되면서가 되겠네요. Collecting began to lose its status. 콜렉트는 말 그대로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는 건 잃기 시작했습니다. status, 지위죠. 포지션이라고 보셔도 뭐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주어. 지위가 되겠네요. 그럼 지위를 잃게 돼요.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이것으로서의 지위라고 보면 되겠네요. 가치 있는 지적인 pursuit, 추구죠. 가치 있게 지적으로 뭔가 추구하는 행위로서 collecting, 뭔가 사물을 수집하는 것, 이 행위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especially in the science, 특히나 과학에선. 그럼 뭐 말을 존나 어렵게 하고 있는데 최대한 무식하고 간단하게 뭉뚱그려 보면요,
18세기 후반 어디 갔죠? 어딨냐? 18세기 후반. 어딨죠? 18세기 후반 얘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19세기 후반이군요. 그럼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결국은 결론만 말하면 뭐예요? 뭔가를 모으는 행위가 지적인 추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대요. 과학이라는 부분에서는. 그럼 그전에는 뭔가 사물을 모으는 행위가 지적인 추구 행위로서의 역할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고.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 of science, 겁나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측면 양상이죠. 과학의 되게 재미있는 측면은 were increasingly those invisible to the naked eye. 얘네들은 점점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부사로. 점점 더 이러한 애들이 되었대요. Those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애들이 되었대요. visible하고 invisible은 전치사 to랑 세트로 다녀요. 어디에 보이는, 어디에 보이지 않는이에요. 그럼 naked eye는 맨눈이죠. 우리 맨눈으로, 육안으로, 이걸 한자로 하면 육안이죠. 그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흥미롭고 중요한 과학의 측면이나 영역이 되었다는 거네요. And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collected. classification은 classify가 분류하다죠. 그럼 사물을 분류하는 거예요. collected는 뒤에서 꾸미는 이렇게 갈까요? things를 뒤에서 꾸미는 pp. 사물을 모아놓고 분류하는 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았다네요. promise to produce cutting edge knowledge. 더 이상 약속하지 않았대요. 투부정사 할 것을 약속해주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약속은 보장하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에? 뭔가 이상한데요? guarantee 맞나요? 맞은 것 같네요. 그래서 보장해주지 해야겠죠.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를요? cutting edge는요. 여러분 뭔가 어떤 기술의 가장 선두에 있는 걸 무슨 기술이라고 해요? 가장 최신의 기술을? 신인 기술. 첨단이라는 말 안 들어봤을 수 있다. 첨단? 뭐 이렇게 첨단 할 때 이 첨이 무슨 첨자인지 알아요? 그럼 뭘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또 단어를. 첨예한 대립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글 좀 읽어요, 인간들아. 첨예한 대립, 날카로운 대립이라고도 해요, 우리말로는. 여기서 뾰족할 첨자에 날카로울 예자예요. 그래서 얘는 날카롭고도 날카로운 대립인데, 첨단이라는 건 뾰족할 첨자에다가 단은 끝 단자예요. 그래서 끝이 뾰족하다라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요게요, 영어에 제 생각이지만 보통 이런 뭐 과학 용어나 말하는 용어들이 영어에서 온 경우가 많으니까 현대에는 요 커링 엣지에서 온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이 뾰족한 커링 엣지는 뭐라고 할까요? 뭔가를 날카롭게 베어버릴 수 있는 단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커링 엣지가 한 단어로 쓰였으면 얘는 최첨단의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최신의 다른 말은 최신. 그렇군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과학이나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고 공부하는 차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아놓은 물건을 잘 분류하는 건 더 이상 첨단의 지식을 낳을 수 없었대요. 그리고 the term butterfly collecting 이런 용어가 있대요. 나비 수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나비 수집이라는 건 could come to be used with the adjective mere. come 투부정사는 그냥 한 단어처럼 인식하시면 되죠. come 혹은 get 투부정사라고 쓰면 이거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한다 예요. 그럼 come to be used는요. 사용되게 되었다예요. 나비를 수집한다라는 용어는 사용되게 되었대요. with the adjective는 형용사죠. 아래 있네요. 형용사 mere은 단지 뭐뭐일 뿐인이죠. 뭐뭐에 불과한. 그럼 just나 only랑 같은 말로도 쓰여요. 그럼 고작이라는 형용사랑 같이 쓰이게 되었대요. To indicate a pursuit of blank academic status.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뭐해?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indicate 나타내고 지시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academic status는 학문적인 지위가 되겠네요. 그럼 땡땡땡땡한 학문적인 지위의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게 되었다예요. 다분히 존나 영어식 표현인데 이 말을 좀 우리말처럼 간소화시켜보면 땡땡한 학문적인 추구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라는 말이니까 학문적으로 땡땡한 것을 추구하는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쭉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위 분과라는 게 많이 생기게 되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무엇이 지킬 가치가 있는지, 즉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고르고 그것을 구조화하는 원리나 원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부터 좀 본론인 느낌인데 박물관이나 대학들이 서로 멀어지면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간의 의미상으론 박물관과 대학은 한 존재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대의 뭐 귀중한 물품으로 수정되는 것들을 막 모아놓고 그 안에서 뭔가를 연구를 하면서 지식을 알아내는 그런 공간이 박물관이자 대학이었다는 얘기고 근데 얘네 둘이 서로 찢어진 거예요. 19세기 후반에 가면서 그리고 이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경로로서 박물관에서 뭐 물건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하는 행위들 이렇게 수집한다는 행위가 지적인 추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박물관은 물건을 모아놓는 곳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통해서 지식을 창출했으나 19세기 후반쯤 되면서 박물관은 그냥 여기 뭐 모아놓는 거지. 지식을 창출하는 공간이 아니야. 이렇게 변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뭔가를 모으고 수집하고 분류하는 것도 더 이상 새로운 학문적 영역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글쓴이가 하고 있는 말은 과학에서 정말 흥미롭고 모두에게 중요한 그런 측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이 되었다고 했어요. 박물관에 있는 물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박물관에서 물건을 모아놓는 건 더 이상 지식의 창고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아놓은 물건을 분류하는 건 더 이상 첨단의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장이에요. 나비를 수집한다라는 용어는 나비 수집이라는 말은 항상 형용사랑 같이 쓰이게 되었대요. 다시 말해 나비 수집이라는 말 앞에 이 형용사가 붙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나비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나비를 수집하는 행위는 쉽게 말해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인 지위로 치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글쓴이의 논지에 따르면 취미생활에 가까워요. 후자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닥 학문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행위거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행위를 추구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단지 뭐뭐에 불과한이라는 형용사가 붙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나비 수집은 학문적으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mparative, 유능한, secondary, 부차적인 이런 말이잖아요. novel, 새로운이니까 새로운 건 학문에선 좀 새로운 지식 이런 걸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중요한 거일 테고. 답은 secondary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선지를 만약에 여러분들은 뭐 실제로 31번을 푸실 때 읽고 푸시는 게 맞겠지만 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31번 이따 풀어야지 하고 왔는데 30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읽을 시간이 없을 때 뭐 그냥 찍기는 애매하면 선지를 좀 나눠 보세요. 선지 분석을 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안 드렸나? 좀 비스무리한 느낌을 갖는 을 찾아보세요. 좋은 거고요. 좋은 거죠. 느낌 오지 않아요? competitive, 유능한이에요. 혹은 경쟁적인 일 수도 있겠지만 유능한, 믿을만한, 좋은 거거든요. novel, 새로운, 일반적인 의미면 좋은 거예요. 얘는 좀 중립적이거든요.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이야. secondary, 부차적인, 얘는 나쁜 말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혼자 논문을 찍으면 돼요. 아니면 선택지 중에 서로 반대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둘 중 하나가 답일 거예요. 찍을 때. 물론 꼭 그렇게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치 시간 없이 찍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36번을 마찬가지로 한번 해봅시다. 또 3분 정도 드려볼게요. 3분. 이게 보여? 이거 뭐야? 눈 개 좋네? 이게 보여, 거기서? 선생님이나 넌 안경 꼈지? 쉬운 거를 알려줬나? 모르겠어. 네. 여기 안녕. 이거예요. 야, 진짜 이거 좋아했던 이거 사서 세워서 이름으로 해서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가 무슨? 그게 그 개념의 뭔지를 모를 것 같으니까 쌍방울을 쳐놓네. 사실 이게 일반적인 얘기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질문에서는 내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뒤에 콤마 찍고 언더스투드라고 써 있는 거,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다라고 구형을 주고 있는 거 제가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해하스가 뭐예요? 알겠어. 이거 미친 아이스 상위를 사놓지. IS는 오오오오 일단 잘 쓰는데 오케이 맞아요 오 이거 유출하지 말고 그렇지 지금 그래서 오 누워라 때리면 누워라 그렇지 바로 이게 사실 지문 내용이 되게 쉬운 내용인데 말을 존나 어렵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그 뭐랄까요 저의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해볼게요.
일단 답은 2번입니다. 보시면요. Some of the most insightful work on information seeking emphasizes가 동사예요. 얘가 동사니까 요만큼이 지금 깔끔하게 한 줄 주어 덩어리네요. 그럼 가장 insightful, 통찰력이 있는이죠. 가장 통찰력이 있는 work, 노력, 뭐 일하면 좀 어색해요. 여기선 보통 이제 work가 뭐라고 조금 번역하기가 애매하면 그냥 연구라고 바르세요. 우리 지문에는 연구에 관련된 글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information seeking은 정보의 탐색이죠. 정보의 탐색에 대한이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전치사 오는 주제,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 정보 탐색에 대한 가장 통찰력 있는 어떤 연구, 노력들은 이걸 강조한대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아주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강조합니다라는 거니까 글쓴이가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 strategic self-ignorance라고 써 있는데 뭔 말인지 우리가 모를 것 같으니까 콤마 찍고 예의 개념에 대한 지금 부연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understood는 꾸미는 과거분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는 개념입니다. as 뭐뭐로서죠. 이것으로, 이것이라고 이해되는 개념이에요. The use of ignorance 사용하는 겁니다. 무지를 사용해요. as an excuse. excuse는 무슨 말일까요? 그쵸. 동사로는 용사하다예요. 명사로는 뭘까요? 실례. 핑계예요. 핑계. 그럼 무지를 사용합니다. as는 로서예요. 여기서도 핑계로 사용하는 거예요. to engage in engage하고 in은 원래 세트죠.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몰두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좀 무난해요. 우리 지문에서. 참여 혹은 몰두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주로. 거의 그럴 겁니다. excessively야. excessive는 과도한 이거죠. 초월적인, 과도한, 초과한 이런 말이죠. 그럼 과도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pleasurable activities. pleasurable, 기쁜 행위죠. 기쁨을 주는 이니까. 대절할 수 있는 기쁜 행위에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That may be harmful to one's future self. 이럴지도 모른대요. harmful, 유해한 거네요. harmful to 어디에 유해한 거죠. 한 사람의 미래 자신에게 과도한 없네요. 상당히 유해할 수도 있는 지금의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행동에 심하게 많이 참가하는 핑계로서 그래서 excuse 투부정사 하면 투부정사 하기 위한 핑계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위한 혹은 위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 그럼 이 문장을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이 전략적 자기 무지를 강조한답니다. 전략적 자기 무지란 뭐다? 무지라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서 핑계로서 무지를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한 핑계였어? 미래의 나에게 해로울지도 모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현재의 나에겐 기쁨을 주나 미래의 나에겐 해로울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과도하게 참여하기 위한 핑계로 무지를 사용한다예요. 느낌 오시지 않아요? 미래의 나에게 해로울 수 있는 지금의 나에게 기쁜 행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하는 것도 다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니 나는 아예 몰랐지, 내가 뭐 어려서 모르지 뭐 이렇게 하면서 현재의 기쁨을 자꾸 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짓이거든요. 그 이제 할 일이 좀 남았을 때 그젠가 어제군요. 어제 제가 어, 1시 40분에 퇴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을 다 하고 퇴근한 게 아닌데 왠지 이제 내일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잘하는 짓인데 집에 가서 빨리 1시 40분이니까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가서 빨리 밥을 먹고 현재 나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미래의 나한테 일을 던지고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말했죠. 어제 나 씨발 새끼야 이러면서 이 개새끼 일 좀 하고 가지. 아무튼 그런 거잖아요. 미래의 나에게 유해할 수 있는 행위를 지금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쵸. 어제는 또 밤새 또 술 처먹고 치킨을 보면서 축구를 보느라고 바빴으니까. 네, 아무튼 합시다. 뭐 하여튼 난 아무나 이거라였는데 또 손흥민이 트로피를 드는 거 보니까 콧봉이 차오르더라고요. 그거 보고 나니까 몇 번씩 다니던데. 아, 우리가
되게 교식만 먹고 채니는 그럼 나 오늘 이미 보러 왔어. 와, 이제랑 교식 많다. 근데 나 새끼만 네가 항상 알고 있는 다들 이런 근데 그거 없어? 희건이랑 경원이랑 셋이서 보고 나는 그냥 공통이고 내가 그릴 거 없고 이 새끼들이 갑자기 이말 미친듯이 나가서 함께 시원해도 그럴 수 여기서 우리 누가 있을까요? 또 나가세요? 아, 당일에 고기 샀더니 그냥 한번 스티가 생각했는데 안 갔냐? 난 먹지도 않는데 해야 되는 거지. 원래? 무슨 공간 탈출, 공간 탈출. 왜, 뭐? 왜, 아무래도 안 돼. 뭐가? 네. 뭐 그래요?
항공사 음식 큰애 있잖아. 큰애. 되게 많아있어? 근데 어디서 또 한국 배웠냐? 그게 가게 왜 하고 사? 아니, 좀 말하는데 제가 나와서 뭐 어떻게 들은 거 알아? 제가 남가 그냥 치킨 그래서 이거 뺐을 때 저도 그래. 이런 게 어디에 가죠? 한나이로. 이걸 모른다고? 건날개를 모른다고 들어봐. 네, 몰라도 이제 뭐 그렇게. 그래서 어렵게 지우가. 내가 방학 동안 진짜 무슨이랑 다 같이 컴퓨터 했다고 이 건날개 한국 화장실에서 양치할 때. 컴퓨터 했다고. 왜? 건날개. 뭐야? 영감이 나왔는데? 아니, 생각 진짜 왜 하는 거를 모르는 와, 얘가 왔대. 이상. 오? 흉기 짱가. 나는 무슨 얘기야? 몰라. 양명고. 여기서 전교 1등 먹고. 뭐야? 이게 남광이랑 수학 반이 다른데? 왜 이렇게 하니? 당신의 김영, 고승, 현우, 고도영, 김건재, 김강훈. 쌍둥이 선수들이야. 나오고 싶다. 왜? 지낼 거네. 음수타로 가요. 사실 이게 야, 어? 쟤네 이제 며칠 하자. 이거 얼마 계속 누구나 내가 수학시 하자. 그래 안 하지 상지네. 왜? 저반 친구들은 갔다. 뭐라 저기 옆반 수학길. 그때 뭐 했냐면 옆반 수업을 갔다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어 안 듣는 애들 시간 안 되는 날을 선생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네, 알바예요? 근데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 4명이나 있어요.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월수가 수학 2반이잖아요. 근데 월수에 영어가 있는 애들이 4명이 있거든요. 저희 똑같이. 무슨 말이에요? 아, 다른 학원 영어를 다닌다고? 다른 영어에 똑같이 월수인데 이걸 다 2반에다 넣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지난번에 어차피 똑같은데? 다른데. 아, 다르구나. 아, 진짜, 저기, 아, 선생님? 아우, 선생님, 그래서 제가 답을 찾아왔어요. 수학 5반에다 다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수학 5번에 가면 임마, 국어랑 영어랑 겹친다는 얘기야. 네? 수학 5번에 가면 국어랑 영어랑 겹친다는 얘기라고. 여기가 겹친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겹친다는 얘기야? 아, 그게 아니고요. 여기 뭔가요? 얘랑 얘가요. 응, 월수잖아요. 응. 이게 영어 수학이 똑같이 겹쳐가지고.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다른 학원 다른 학원 영어 수학이 이때랑 이때 날이 돼요. 뭔 소리야? 다른 학원 영어 수학인데 우리 학원 수학은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다른 다른 학원 학원 영어를 다른 학원 영어랑 여기 수학이랑 월수인데 걔네를 다 2반에다 넣으셨더라고요. 여기? 근데 그래서 그럼 이걸 뒤집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위아래 순서를. 아니요 그게 아니 날이 겹쳐요 날이. 그러니까 영어가 이날에 있고요. 몇 시인데 영어가? 그냥 하루 종일이에요. 그건 또 무슨 미친 학원이야 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절대 맞출 수가 없는 타임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생각해왔어요. 선생님 또 이러실까봐. 있냐? 여기 하는 애가 얘랑 얘거든요. 김승환, 정주혁, 한준서, 정해서 얘를 2반으로 밀어버린. 말이 돼? 네? 여기는 아랫반이고 여기는 윗반인데? 여기 A1인가 A2일걸? 얘네 다?
다 A2가 다 A1인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 A2는 어디예요? A1, A2 합쳐진 거 쓰는데. A1, A 합치신 게 여기야. 2번, 4번이야. 2번, 그럼 4번이 그러면 되는 그럼 거예요? 4번에 넣으면 되겠네. 얘네들을. 그럼 이주하가 어디 갔어요? 와, 진짜 몰라. 근데 왜 나한테 수학을 말해, 씨발, 몰라. 그래요? 아, 그럼 4번에 넣어주세요. 그래요. 방금 말한 애는 기억하셨어요? 몰라, 씨발, 알바야. 예. 안 되면 4번으로 오라 그래, 그냥. 예? 씨발, 내가 왜 내 수업 안 듣는 새끼들까지 시간표를 신경 써줘야 돼. 알아서 오라 그래, 4번으로. 몰라, 씨발. 2번하고 4번을, 잠깐만. 걔는 수학 단 거잖아. 이게 그러면 오는 요일에 오라고 하면 되겠네. 오케이. 아, 맞아. 남강이 한반 전체 남강일걸? A1이냐, A2냐? 남강 졸라 많은 게 A2냐? 그치, 남강이 A2지, 다. 다 했어요. 대학생 지금 계시냐? 여기? 아싸. 나 맨. everyday. 진짜. 미친? 완치. 이게 진짜로. 유니폼 바르샤랑 아스날은 다른 것이죠. 그거 이걸 안 보시겠다. 그리고 원래 이거 제가 부탁이 있어요. 응? 그냥 한가지. 부탁을 했다고?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걔네 이름 내가 모르는데. 근데, 지금 얘기했으니까 알아듣지 않았을까? 4번은 오지 않을까, 알아서? 아니에요. 아니야? 바보들이야? 바보들이에요. 아, 그래? 저런. 자, 아무튼, 이어서 가봅시다, 우리 지문.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는 것처럼, 미래에 나에게 해롭고, 현재에 내가 기쁠 수 있는 일들을 인간들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짓을 하면서, 핑계로, 이 전략적으로 무지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음을 강조하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디어를 잡았으면 사실, 요까지 읽으면 끝나거든요. 읽으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제 요 문장이 조금 헷갈리게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위치로 따지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에 있지만 사실 얘는 앞쪽에 있는 빈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지금 요까지 해서 한 문장 읽었고 여기 한 문장 사실 주제문에 가까워요. 그리고 주제문 바로 뒤에 있는 주제를 강조하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로 치면 두 번째 이문에 해당하는 거라서 사실은 앞쪽 찢는다 너네. 한 새끼 여기 한 새끼 저기. 하지만 정신병자야 정신사나워. 봅시다. 그러니까 앞부분 빈칸에 가까운데 첫 번째 문장에서 얘를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바로 답이 나왔을 거고 아니면 뭐 뒷부분을 읽고 유추를 좀 해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봅시다. The idea here is that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제 앞에서 말한 이야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풀어줄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말한 아이디어란 바로 대절이야 라는 거니까 그럼 if people are present biased는 편향을 가진 편향된이잖아요. 만약 인간이요. 현재에 편향되어 있는 인간이면 they might avoid information. 그 인간들은 정보를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가 되겠죠. that would 하고 관계대명사 절 동사 이하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그럼 앞에서 이해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인간이 현재 편향되어 있다라는 건 미래지향적 인간이에요? 난 오늘만 산다예요. 나 같은 인간이죠. 그죠? 오늘만 사는 새끼예요. 그쵸? 내일의 나는, 내일의 나의 뭐 생사는 내일의 내가 알아서 해요. 그쵸?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하루 더 살았으니까 더 똑똑할 거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가 있겠지, 뭐 하루만큼. 이런 나 같은 인간이면, 이런 인간들은 대절하는 정보는 피할 겁니다예요. 다시 말해서 미래의 나에게 혹은 장기적인 나에게 좋은 정보를 피하고자 할 거죠. 뭐 반대로 말한다면 미래의 나에게 나쁜 일을 할 거고 미래의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할 거고 미래의 나에게 좋은 건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요. 뭐 어보이드는 부정어라고까지 부르기는 어렵지만 이런 애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절하는 정보를 피한다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이해한 문장대로 그냥 대충 쑥 느낌을 가지면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좋은 걸 안 한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으면 얘를 살짝 놓치면 여기에 미래의 나에게 좋은 걸 안 한다랑 비슷한 문장을 선택지를 고르기가 쉽거든요. 미래의 나한테 그럼 좋은 걸 안 한다의 반대말이에요. 즉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건 미래의 나에게 좋은 것,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옳은 것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찾아봅시다. 1번 Highlight the value of preferred activities. Highlight가 동사면 뭐죠? 그죠? 강조하다. emphasize랑 같은 말이죠. 그럼 강조합니다. 선호된 활동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냥 그럴싸한 아무 말이나 쓴 것 같아요. 2번 make current activities less attractive. 현재의 활동이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걸 피한다. 일단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보류. 3번 cut their attachment. 얘는 가입을 해놔야죠. to past activities. 과거의 활동들에 대한 그들의 attachment는 원래 붙어있는 거죠. 부착이잖아. 여기선 애착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럼 과거 활동에 대한 애착을 뭐예요? 끊어낸다. 뭔 소리야? 아예 주제에 벗어나 있잖아요, 지금. 그쵸? 과거의 활동은 알 바예요. 4번 enable them to enjoy more activities. 그들이 투부정사를 더 하게 한대요. 더 많은 활동들을 즐기게 한대요. 오늘만 사는 나 같은 새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enjoy, 사실상 부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enjoy를 놓치면 요걸 답으로 가기 쉽다고. 그쵸?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핑계를 댄다. 몰랐어. 라고. 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요런 애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빈칸 문제에서는 꼭 빈칸 앞에 이런 장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번 potentially become known to others. 뭔 소리요? 잠재적으로 남에게 알려진다. 유명해진다? 그럼 남은 게 2번이에요. 한 번 더 보면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이게 한다 라고 했을 때 현재의 활동이란 뭐였어? 오늘의 나를 기쁘게 하고 미래의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이었죠. 그럼 이렇게 하는 정보를 기피하는 거네. 몰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번 살짝 꼬아놓은 형태예요. 선지가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좀 읽어봅시다. Perhaps because it would produce guilt or shame. 아마도 어쩌면 얘는 만들어낼 겁니다. guilt는 죄책감이죠. or shame, 부끄러움이네요. 그냥 끊읍시다. 그리고 perhaps because it would suggest an aggregate trade-off. 저 축구 보시는 분? 어제 축구 본 새끼 손 들어요, 빨리. 저기 챔스든 유로파든 아니면 옛날 카라바오컵 같은 리그컵이든 경기를 두 판씩 홈앤어웨이로 한 경우가 있죠. 그때 두 번째 경기에 항상 표시되는 게 뭐예요? A팀 예를 들어서 뭐 0대 B팀 뭐 1 이렇게 하고 여기에 뭔가 써있죠. 스코어가. 그죠? 합산 스코어 영어로 뭐라고 써있어요? 항상 영어로 써있어요. 그쵸. 그치. ADG. 이게 합산 스코어거든요. aggregate예요. 여기에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올해는 축신이 끝나버렸지만 아니네. 끝났죠. 그죠? 합산 스코어 나온 경기는 없겠지만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위에 AGG 하면 이거 합계하다, 합산하다, 통합하다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좀 유식해 보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옆에 친구랑 이제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대학을 가서 맥주를 처먹으면서 저기 kop충이 새끼 하나 있잖아요. 저기 종로인가 어디에 가면 리버풀 펍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시뻘건의 새끼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축구를 보거든요. 다 유니폼을 쳐입고 거기서. 그래서 영국 애들 축구하는데 왜 니네가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술집에서. 근데 아무튼 있어요. 근데 유명해요. 한 3군데가 있을 거예요. 서울에 리버풀 펍이. 수업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수능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전 철저하게 국뽕이라서 축구를 보긴 합니다만. 저는 원래 응원팀이 없는 국뽕이라서.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이 맥주를 먹는 저기 행인 일한테 말하라는 거죠. 형님, 저 APG가 뭔 줄 알아요? 이러면 이제, 무식한 새끼, 아니에요. 아무튼, 갑시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좋은 정보를 피하게 된대요. 왜 피할까요?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 미래의 나에게 어떠한 행동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는 produce guilt,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왕은 간신을 옆에 놓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로, perhaps because, 아마도 이렇기 때문이래요. It would suggest an aggregate. 그것은 제한할 거래요. 시사하다가 낫겠다. 시사할 거다. 총합적인 총계의 trade-off는 교환이죠. 교환 관계를 시사하게 될 거예요. That would counsel against engaging in such activities. 이렇게 하느니네. counsel은 무슨 말이죠? 오, 훌륭하다. 원래 그럼 카운셀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카운셀링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상담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입시 컨설팅 약간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컨설팅이나 카운셀링이나 어원이 같은 거거든요. 얘는 조언이에요. 조언 보통. 그래서 원래 카운셀은요. 국회 같은 의회를 칭하는 게 아니라 영주나 그 지방의 작은 왕들의 그 뭐라고 하죠? 충신하면 좀 그렇고 직속 부하들 있잖아요. 자기의 가신들을 모아놓고 하는 작은 회의를 보통 카운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신하들이 내가 모시는 상관한테 조언을 하는 자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counsel against는 이렇게 이어보면 어디에 반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engaging in such activities 그러한 활동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반해서 조언을 하게 되는 총합적인 트레이드오프니까 교환인 거네요. 여기서 그냥 괄호를 막으면 안 되겠군요. 이렇게 막아야겠네요. because 에서 시작한 괄호라서. 그러면 뭔 소리예요? 여기에서 it은요. 그 미래의 나에게 어떤 활동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거든. 그럼 그 정보는 총합적으로 교환을 하게 만들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뭐 3시간 일할 거를 3시간 쳐 놀았으니까 그럼 내일 3시간 더 일해야지.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교환 관계를 나에게 시사해 줄 거라고. 그리고 얘는 내가 현재 이 기쁘기 그지없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조언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Saint Augustine famously said, 성 오거스틴은 유명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give me chastity tomorrow. 그리고 이게요 그 깨끗함이거든요. 그 신앙적인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한결 흔들림이 없는 그런 깨끗한 믿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 깨끗한 원래 좀 뭐 깨끗한 이런 의미가 있긴 한데 가자. 정결. 그래요. 깨끗한 뭐 믿음, 정결이라고 나와 있군요. 뭐 신앙심 요런 말이에요, 보통.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근데 이제 이 양반 유명한 분인데 이런 사람도 그러네요.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일. 오늘은 좀 흔들릴게요.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present bias agents think. 에이전트는 우리 지문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무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행위자. 근데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기관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지문에서 요원 이런 의미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보통 행위자 아니면 기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편향된 행위자를 생각할 겁니다. Please let me know the risk. 나에게 위험을 알려주세요. 내일. 그렇죠. 오늘은 놀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랑 똑같지 않아요.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은 언제나 이제 공부는 내일부터. 물론 뭐 여긴 아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시험 기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거든요. 쌤, 제가 쌤이라고 할까요? 땡땡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이 기적의 날짜가 자꾸 하루씩 줄어요, 맨날.
아니면 이제 뭐 땡주의 기적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선생님 지난번에 저한테 2주의 기적 하신 분 아니세요? 왜 1주가 됐어요? 이 새끼야 이렇게.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나에게 내일 뭐가 위험한지를 알려주세요. Whenever people are thinking about engaging in an activity with short-term benefits but long-term costs, 좀 기네요. 이렇게 할 때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Whenever는 뭐뭐 할 때마다, at any time when 이었어요. 인간들이 생각할 때입니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activity 활동이네요. short-term benefit을 가지고 있는 but long-term cost, 장기적으로는 비용이며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활동.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뭐 오늘 새벽에 제가 축구를 보고 오늘 하루 종일 졸려서 괴로워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볼 때는 즐거우니까요. 이런 것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they might prefer 사람들은 뭐죠? 선호할 겁니다. to delay receipt of important information. receipt는 뭐예요? 네? receipt가 뭐죠? 오, 그렇죠. 영수증. 그럼 사람들은 영수증을 받는 걸 미루고 싶어 해요. 뭐에 대한 영수증?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의 영수증. 영수증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얘랑 같지 않겠어요? cost라는 말하고 저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양반이 말씀하신 risk하고 아니군요. 그 현재 편향된 행위자가 하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나에게 주는 영수증은 뭐예요? 영수증에 뭘 써 있어요? 네가 낼 돈 혹은 네가 낸 돈이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손해본 것들이 써 있는 게 영수증이잖아. 그럼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네가 손해본 것을 나열해 놓은 정보를 말하는 거겠죠. The same point might hold about information that could make people sad or mad. 그리고 동일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랑 똑같은 것이 might hold 대절 이렇게 했네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네요. could make people sad. 사람들을 슬프거나 mad. mad는 여기서 미친다 하지 마시고 화나다예요. 보통 mad는 미친이라기보다는 화난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을 슬프거나 화나게 만드는 정보를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Please tell me what I need to know tomorrow.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뭐 내일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정보에 관련돼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할까요?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원서 마감일이 오늘이었는데 그걸 내일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쵸?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오늘 알면 너무 자연스럽잖아. 어떡하지? 1년 더 할까?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근데 방금 제가 한 얘기가요.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예전에 있었나 봐요. 학과별로 마감일이 달라가지고 다른 수는 여기인데 내가 낼 거는 여기였어. 걔가 못 썼거든요. 근데 뭐 괜찮아요. 걔는 재수해가지고 서울대를 가가지고 공시하면 뭐 정시를 할 만한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실하게 내신을 잘 땄지만 수능 점수는 그게 못 미치게 나오는 친구였어서 내신이 어차피 1점대였기 때문에 뭐 아무튼 합시다. 근데 걔는 걔 성실한 친구라서 고3 2학기 내신이 1.0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올랐어요. 아주 약간 미묘하게. 어차피 1.2 몇이었는데 1.27 여기에서 1.25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가가지고 재수를 하고 서울대를 갔어요. 아무튼 그쵸. 굉장한 놈이긴 합니다. 그리고 137번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십시다. 또 3분 드려볼게요. 어디 갔냐, 스톱워치. 스톱워치. 어디 있죠?
이거는 지금 이게 뭐라고 했어? 그다음에 막 여자 어때요? 맞아요. 뭐 잘 쓴단 말이죠. 이 글을 읽고 나는 감상은 뭔 소리죠? 근데 뭐를 뭔 소리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네. 납득이 안 가네. 이것도 이게 시험범위였으면 제가 지문을 까봤을 텐데 시험범위가 아니라 그만한 정성을 들이기가 억울한데. 자, 일단 읽어봅시다. 써있는 말로. Concepts of nature, 자연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are always, 항상 무엇이다? Cultural statements, 문화적인 진술이래요. 그럼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개념은 되게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거다. 라는 말일 거고요. This may not strike Europeans as much of an insight. Much of an insight는요, 그냥 much insight랑 똑같아요. 그러면 strike는요, 감명을 주다, 인상을 주다, 깜짝 놀래키다예요. 유러피언들을 놀래키지 않을 겁니다. as는 뭐뭐로서예요. 그럼 much of an insight는 많은 통찰, 뭐 커다란 통찰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럼 이 표현은 자연에 대한 개념, 자연이라는 개념은 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거다라는 개념이 유럽인들에게는 크다 통찰력을 많이 주고 있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크게 놀랍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for 써 있으면 요 뒤에 주어 동사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접속사라는 이야기고요. 등위 접속사 for 뭐뭐하기 때문에예요. 혹은 뭐뭐하니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uropean landscape is so much of a blend. 똑같은 말이에요. much of a blend는 so much blended랑 같은 말이에요. 너무 많이. blend는 혼합하다, 섞다죠. 유럽에
풍경, 즉 유럽의 자연은 이미 매우 많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제 나름대로 풀이를 하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유럽은 이제 대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유럽, 서유럽, 뭐 동유럽 풍경이 매우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뭐랄까 각양각색으로 섞여 있는 이 자연을 각각의 문화권마다 자기들의 표현으로 진술을 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But in the new world,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new at least to Europeans, 최소한 new to는 얘네들에게 새로운 거예요. 유럽인들에게는 최소한 새로웠던 그런 세상에서 보통 그 뭐랄까요? 그 유럽인의 관점에서 썼을 때, 뭐랄까, 근대 정도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근현대에서요, 새로운 세계, 신세계라고 하는 게 어디겠어요? 아메리카 대륙, 혹은 뭐, 그 이전으로 걸러가면 인도, 이런 거, 이쪽을 보통 아시아와 좀 훗날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얘네들이 신세계라고 불렀거든요. 그들은 처음 본 세계일 테니까. 하지만 그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최소한 유럽인들에게는 새로웠던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The distinction appeared much clearer. 구별이나 차이죠. 차이는 훨씬 더 분명해졌습니다. Not only to European settlers and visitors. Not only 보이니까 저 아래쪽에 짝꿍 찾아보니까 있어요. Clear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분명한 거예요. 누구누구에 있어서 분명한 겁니다. Not only but also 병렬 구조니까 but also clearer to their descendants네요. 그러면 이 새로운 세계로 가보니까 이 구별이 굉장히 명확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말 아닐까요? 자연적인 풍광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 자연을 묘사하는 그 원주민이랄까요? 뭐 미국으로 치면 아메리칸 원주민, 뭐 흔히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표현이나 그런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유럽 정착민들이나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 있어서도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더라.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로 they had the fun conceit of primeval nature네요. nature. 끊어보면요.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요. fund는 아래쪽에 별표에 있나요? conceit를 먼저 좀 적어놓읍시다. 이 별표에 있을 법한데요. conceit가. 있네요. 그럼 conceive의 명사형이거든요. conceive가 무슨 뜻이죠? 아실 법한 단어인데. conceive T자리에 V에만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품다. 이런 걸 품다, 상상하다. 혹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다 해도 돼요. 뭐뭐를 생각하다. 그래서 conceit는 뭔가에 대해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이나 사고, 생각이에요. fund는요, 허무맹랑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허무맹랑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리고 원시의 자연이라는 것에 대한 좀 허무맹랑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대요. Uncontrolled by human associations. uncontrolled는 PP죠. 통제되지 않는입니다. 인간과의 관련성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대자연, 원시의 자연이라는 좀 다소 허무맹랑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대요. Which could later find expression in 조금 기네요. 그리고 이 개념은 나중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냐? In admiration. 얘는 뭐 감탄이라고 하면 좋겠죠. 감탄에서 표현을 찾을 수 있대요. For wilderness. 얘는 황야 혹은 야생이라고 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위치는 위에 있는 conceit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개념은 표현을 찾아내게 됩니다가 좋겠네요. 이러한 이들의 자연에 대한 관념은 이런 표현을 만들어내게 돼요. 황야나 자연에 대한 감탄에 관련된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유럽 애들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야, 이 대자연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인간으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뭐 황무지라거나 미대륙이라는 황무지가 정말 많으니까요. 황무지라거나 아니면 뭐 황야 아니면 뭐 야생도 좋겠네요. 그냥 넓은 야생 이런 것에 대한 감탄에 관련된 표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ecological relationships certainly have their own logic. 생태학적인 관련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연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예요. 자연은 자연의 방식이 있다, 논리가 있다. And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예요. 여기에서 in this sense는 이러한 점에서라고 보통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sense는 의미예요. 아니면 이러한 의미에서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러한 의미에서 nature can be seen. 자연은 여겨질 수 있다예요. To have, 가진다고 여겨질 수 있어. Self-regulating but not necessarily stable, dynamic. 요까지가 지금 한 덩어리는 조금 기네요. Self-regulating, 자기 통제적인이에요. 스스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하지만 not necessarily, 요거 부분 부정이죠. 그래서 꼭 혹은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자연은 스스로 규정하지만 꼭 stable, 안정적이지만은 않은 dynamic, 얘는 동학, 역학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가진대요. independent of는 뭐뭐에서 독립적인 뭐뭐와 상관이 없는 이죠. 인간의 개입에서 독립적인 혹은 벗어나 있는 인간의 개입과 상관이 없는 자연은 자연만의 이런 동학을 가지고 있는 역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예요. 그럼 어떤 역학인데 자연이 스스로 굴러가는 방법을 통제하고 있지만 자연은 항상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서서히 움직인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그런 역학을 가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빈칸 딱 문장에서 but이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문장 뒤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글쓴이의 뉘앙스가 근데 아마 이 단어를 몰라서 어려웠을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았으면 알고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어갔다면 아 이거 지금 틀린 생각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허무맹랑한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라는 거야. 왜? 새로운 세계에 와보니까 너무 달라 세상이. 우리가 알던 뭐 영국, 스페인 이런 데랑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오 자연이라는 건 진짜 위대하구나.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허황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들의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했으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을 한 문장 더 깔아놓은 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를 규정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느리게 변화하는 역학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인간의 개입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야. 라고 했고 하지만이니까 여기가 이제 글쓴이가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처음 꺼낸 거예요. 그럼 the context for ecological interactions context는 맥락이나 상황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럼 생태적인 상호작용의 맥락 혹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네요. 그리고 일단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 마저 읽으면 힌트가 될 테니까 읽어보고 빈칸으로 가볼까요? We may not determine 우리는 결정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형태는 not A, but B의 형태죠. 그래서 뭐 굳이 쓴다면 B, regulate가 되겠네요. 우리는 how or what a lion eats, 의주동이죠. 사자가 뭘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자연이 굴러가는 방법을 규정할 수는 없겠죠. 사자한테 야 가서 너 앞으로 풀 먹어. 그럼 먹어요. 안 먹을 거라고. 하지만 we certainly can regulate. 하지만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어요. Where the lion feeds. 어디서 사자가 밥을 먹어야 하는지, 즉 사자의 영역, 영토, 활동 범위를 우리가 규정해버릴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분명 우리가 자연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말일 거고 이 앞에서 이 두 문장에 걸쳐서 글쓴이가 했던 이 반박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인간과의 관계 혹은 인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대자연만의 법칙이나 대자연의 역학, 동학이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여기는 이제
생태적인 상호작용이란 이 맥락, 상황이라는 것은 하고 has supported new environment friendly policies 이게 뒷받침해왔다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빈칸이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제했을 때 앞에 부정어가 없다면 글쓴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야 돼요. 전혀 드러나지 않거든요. 아니고 2번 has increasingly seen set by humanity 그럼 자연의 논리, 자연의 맥락, 자연의 생태적인 상황, 환경이라는 건 increasingly being set네요. 점점 더 설정되고 있어요. 인류에 의해서 인간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제 기억에 이거 지문 난이도가 뭐라고 하죠? 그 지문 정답률이 대멸망했던 지문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환경 관련된 지문 나오면 무슨 생각해요? 환경편이에요, 인간편이에요, 보통? 주로 환경편이죠. 우리가 지구를 너무 마음대로 쓰고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지문은 전적으로 대치되는 좀 그런 의견 아니겠어요? 인간 결정론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싸면 까다로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잘들 푸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다음 일단 여기 내일하고 모레 그 교과서 수업 있는 분들은 준비 잘 해가지고 오시고 숙제 해갖고 프린트 풀어갖고 오시고 뭐 각자 시험 보기로 한 부분 조금 암기해가지고 오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내신 수업이니까 또 조뱅이를 쳐봅시다. 고생들 하셨어요.